60세 이상이라면 아마도 몸 여기저기서 오는 신호를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며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게 불편할 때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물리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통념이 있습니다. 통증은 나이 탓이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 그 자체보다 생활 습관과 근육의 사용 방식이 통증을 좌우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근육 사용과 혈류 개선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같은 연령대라도 통증의 강도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 도쿄대 의학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가 스트레칭과 온열 루틴을 매일 15분씩 시행하게 했습니다. 단 4주 만에 허리 통증 환자의 98%가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진통제만 사용한 그룹은 큰 개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우는 것이 약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집에서 하는 작은 루틴이 병원 물리치료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병원의 전문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관리와 회복의 기반은 집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급성기 치료에 강하지만 만성 통증 관리에는 습관과 루틴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통증은 단순히 신체의 고장만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긴장하고 작은 통증도 크게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권했던 집에서 따라하는 간단한 통증 완화 루틴담을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면 무거운 다리와 허리, 시큰거리는 무릎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2가지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허리 무릎 통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따뜻한 수건 요법과 벽집구하는 스트레칭.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잘못된 파스 사용, 진통제 의존의 함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약을 줄이면서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고 근육과 관절을 지키는 습관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는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 사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흐름을 멈추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루틴, 따뜻한 수건 요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이 뻣뻣해져 움직이기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허리나 무릎은 밤새 굳어 있다가 첫 팔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파스나 진통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훨씬 더 단순하고 몸에 부담이 없으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따뜻한 수건 요법 다만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짜낸 뒤 아픈 부위에 올려두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의학적으로도 추천될까요? 바로 혈류 개선 때문입니다. 주요 정형외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온열요법은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근육과 관절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뻣뻣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염증이 쌓여있던 부위에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쉽게 말해 따뜻한 물이 얼어붙은 강물을 녹이듯이 우리의 혈관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민간요법 중에는 온스포 웬시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백 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달래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인데 오늘날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온열치료기와 원리가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최신 연구에서도 이 간단한 요법이 진통제보다 빠르게 긴장 완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한 수건을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 약 60도 정도에 담갔다가 꼭 짭니다. 수건을 비닐팩에 넣어본 효과를 높이거나 바로 아픈 부위에 올립니다. 11호분간 편안히 올려두고 필요하다면 하루 2, 3호에 반복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 기상 후나 자기 전 이 방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도 무릎 앞쪽과 옆쪽을 감싸듯 덮어주면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 즉 피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온열요법이 단순히 통증 완화 효과만 있는가, 아니면 실제 염증 회복에도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혈류 개선으로 인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는 심리적 안정과 근육 이완이 주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따뜻한 수건 하나가 우리 몸의 회복력을 깨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답은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루틴을 권해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 10분씩 따뜻한 수건 요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자 약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지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필요할 뿐이다. 따뜻한 수건은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루틴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허리와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벽을 짚고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칭을 하려고 마음먹다가도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뻐근해서 괜히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이 더 손상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벽 짚고하는 스트레칭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물리치료실에서도 자주 쓰이는 기본 루틴을 응용한 것입니다. 벽을 짚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허리와 무릎에 과한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은 점점 굳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뻣뻣함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 3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관절 통증의 강도가 20% 이상 낮아지고 근육 유연성이 크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짚습니다.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앞, 무릎은 살짝 굽혀줍니다. 이 상태로 20초간 유지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당기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벽 짚고 허벅지 스트레칭 벽을 짚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벽 짚고 옆구리 늘리기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벽에 손을 댑니다. 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숨쉬기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1세트씩만 해도 허리와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크지 않지만 2주, 3주 이어가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벽 짚고 하는 간단 스트레칭 루틴을 4주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82%가 진통제 복용량을 줄였다고 응답했고 65%는 밤에 뒤척임이 줄어 숙면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동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단순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 강화가 부족하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노인에게는 무리 없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틴이라는 점입니다. 근력이든 스트레칭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벽 하나에 의지해서 단 3분만 투자하면 통증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한 블록도 걷기 힘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벽 짚고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뒤 같은 거리를 2번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손주와 놀아줄 때도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도 가장 좋은 물리치료실이 생깁니다. 바로 거실벽, 부엌벽, 현관벽입니다.
의자나 비싼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로 몸은 놀랍도록 회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호흡과 함께하는 무릎 지압법입니다. 단순히 손가락 끝과 호흡만으로도 통증 신호를 가라앉히고 무릎을 편안하게 만드는 놀라운 루틴이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다 통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순간 진통제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호흡과 손가락 끝만으로 통증 신호를 완화하는 지압법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수십 년간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연구되어 온 전통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지요. 왜 하필 호흡과 지압일까요? 우리 몸의 통증은 단순히 관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가 통증 신호를 증폭시켜 더 크게 느끼게 하지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 뇌의 긴장을 완화하면 같은 자극도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지압을 결합하면 관절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 전달이 안정되어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무릎 통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호흡 지압법을 매일 10분간 시행한 그룹은 4주 후 평균 통증 지수가 35% 감소했습니다. 반면 단순 지압이나 단순 호흡만 한 그룹은 15% 정도 개선에 그쳤습니다. 두 방법을 동시에 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뜻이지요.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듯 잡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가락으로 무릎 안쪽, 특히 무릎뼈와 다리뼈가 만나는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살짝 더 주며 통증이 빠져나간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과정을 좌우 무릎에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압력의 강도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눌리면서 편안하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방법이 과연 단순한 심리 효과에 불과한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지압의 효과가 경혈 자극과 혈류 개선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일부는 호흡이 뇌의 통증 인식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임상 실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두 방법을 동시에 하면 그 효과가 확실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같은 통증도 덜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것이 호흡과 지압의 조화로운 원리입니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풀리면 통증도 가벼워집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매일 파스를 붙이고 약을 드셨는데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호흡 지압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3주 뒤 이분은 약을 덜 먹어도 되고 무엇보다 통증이 덜해 밤에 푹 잘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 지압법은 무릎뿐 아니라 허리 통증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 양옆에 긴장된 근육을 호흡과 함께 눌러주면 뭉친 근육이 풀리며 편안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약과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는 삶과 내 손과 내 숨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손가락 끝과 호흡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소도구만으로도 물리치료실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병, 수건,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려면 꼭 헬스장에 가야 하지 않을까? 물리치료실 기계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물병, 수건, 의자만으로도 충분히 물리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물병입니다. 물병은 손에 쥐었을 때 가볍게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간이 아령입니다. 500ml짜리 물병이면 약 0.0컬리러, 1.65리터짜리면 1.5컬리러입니다. 이 정도 무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딱 적절한 수준입니다. 팔과 어깨,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병 들고 어깨 올리기 운동을 해볼까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물병을 양손에 쥐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 높이까지만 올리고 다시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2세트 반복하면 어깨와 등 근육이 강화되고 허리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수건은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최고의 스트레칭 보조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건을 양손에 잡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린 뒤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굳어있던 어깨 관절이 풀리면서 마치 물리치료실에서 기구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 뒤 근육을 안전하게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는 단순히 앉는 용도가 아닙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 운동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곧게 펴니다.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10회씩 반복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동작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고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만으로 충분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9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도구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물병, 수건, 의자만을 활용한 6주간의 실험 끝에 참가자의 78%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64%는 근력과 균형 능력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나 외출 시 피로도가 확 줄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한 도구로 하는 운동이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지요. 일부는 전문 기구와 운동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접근성과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운동도 지속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쉽게 매일 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장기적 효과를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한 번에 10분 이상 걷기 힘들어 하시던 분인데 제가 물병과 수건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와 물병 어깨 운동을 하셨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예전에는 버스 타고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장까지 걸어가도 괜찮다고 웃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물병, 수건, 의자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루틴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몸과 마음 모두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집 안에서 도구를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병은 아령이 되고, 수건은 스트레칭 기구가 되고, 의자는 재활 운동의 파트너가 됩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반대로 잘못된 파스 사용 습관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위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무심코 파스를 붙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파스를 붙이면 시원해지고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파스 사용은 오히려 통증을 키우고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파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붙였을 때 시원함을 주는 냉파스, 다른 하나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온파스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과 상황에 맞지 않게 파스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삠이나 부기, 염주에는 냉파스를 써야 하는데 오히려 온파스를 붙여서 붓기와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가 필요한데 계속 냉파스만 쓰는 경우도 있지요.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환자의 57%가 파스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파스를 습관적으로 붙일 뿐 정확한 원리와 용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의 진통 효과는 실제로는 약물 성분보다 피부 감각 자극에 따른 뇌 신호 변화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원하다,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뇌를 속여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효과가 일시적일 뿐 원인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스에만 의존하면 근육 강화나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통 제품 설명에는 4-6시간 이상 붙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심지어 밤새 파스를 붙이고 주무십니다. 이 경우 피부가 자극을 받아 피부염이나 물집이 생길 수 있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가 얇아져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파스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 효과만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일정 부분 진통에 도움이 되는가? 일부 연구에서는 파스 성분 중 소염제나 멘톨이 미약하게나마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파스는 보조수단일 뿐 통증 관리의 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무릎이 아플 때마다 하루에 4-5장씩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처음엔 시원하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결국 피부에 심한 발진이 생겨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스에만 의존하다 보니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은 소홀히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잠깐의 시원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회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파스는 단기적 위안을 주는 도구일 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염증을 키우고 피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갑작스러운 빔, 붓기, 열감이 있을 때만 냉파스를 1절 2일 사용합니다. 이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 스트레칭,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입니다. 3파스는 하루 2장 이내, 4-6시간 이내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도 파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온찜질,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을 권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파스보다 더 심각한 함정, 바로 진통제 의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하루에 한두 알씩 진통제를 드시는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약을 안 먹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라며 진통제를 습관처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통제는 우리 몸을 속이는 도구일 뿐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서 지금 이 부위가 다치고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이 신호를 뇌에서 차단하거나 둔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불이 난 집에서 알람만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그대로 타고 있는데 경고음만 사라지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정형외과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간과 위 건강입니다.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위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물 부작용 입원 원인 1위가 바로 이 진통제 계열 약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진통제를 오래 먹을수록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약이 통증 신호를 억누르는 동안 뇌의 감각 회로가 과민해져 오히려 약을 끊었을 때 더 심한 통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부는 진통제가 초기 급성 통증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만성 통증에는 생활 습관 개선, 근육 강화, 스트레칭, 온열 요법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약은 응급처치일 뿐 만성 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5년 넘게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덜해져서 활동을 이어가셨지만 점점 위장 장애가 심해지고 간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약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온찜질, 호흡 지압법을 병행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과 내 힘으로 통증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통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만, 짧은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수건 요법, 벽 짚고 하는 스트레칭, 호흡지압법, 소도구 활용 운동 같은 루틴을 통해 몸의 회복력을 깨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통제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경고음을 끄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방법은 생활 속 루틴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인 장시간 의자 생활이 왜 허리와 무릎을 무너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십니까? 아마도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허리와 무릎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척추와 무릎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약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릎은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관절에게 순환이 줄어들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혈액이 정체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과 발목이 붓고 통증 신호가 더 강해집니다. 둘째, 근육 약화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걷거나 서 있을 때 활성화되지만 앉아 있는 동안은 거의 쉬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는 생활은 결국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자세 불균형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으면 척추가 틀어지고 목과 어깨까지 긴장이 번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부담이 만성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앉아 있는 것이 흡연만큼이나 해롭다며 Sitting is the new smoking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 앉아 있는 자체보다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장시간 의자 생활은 노년기 건강에 큰 위험 요인이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TV를 두세 시간 연속으로 보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서 펴지지 않거나 무릎이 뻑뻑해 첫걸음을 내디디기 힘들었던 순간,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을 앉아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관절 자체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움직이지 않음이었던 것이지요. 이후 이분은 TV를 보더라도 30분마다 일어나 2, 3분씩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기, 알람을 맞춰두고라도 꼭 실천하세요. 앉아있는 동안 발끝 들기, 무릎 펴기 같은 작은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앉는 자세 교정,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붙여 앉으세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내 생활 속 위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있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허리와 무릎은 금세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을 좋아하고 움직일 때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해야 좋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하는 과도한 강한 운동의 역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좋다고 믿었던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땀이 날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 사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관절과 허리를 지치게 하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과 허리 관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마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엔 1시간 조깅도 문제 없었지만 노년기에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반복하면 관절에 2~3배의 하중이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관절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무릎 관절염 악화의 40%가 과한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도한 등산입니다. 등산은 심폐기능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꿰낀 7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무릎 통증으로 오신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등산 후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리한 근력 운동입니다. 나도 젊을 때처럼 아령을 들고 운동해야겠다 는 마음으로 갑자기 무거운 기구를 들면 허리와 어깨 근육이 찢어지듯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에도 강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과한 강도는 부상 위험이 너무 크므로 중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공통된 결론은 나이에 맞는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역효과를 만들까요? 장시간 달리기, 무릎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무거운 기구 들기,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킵니다. 무리한 등산, 하산시 무릎 통증을 키웁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하는 운동, 근육 손상과 염좌를 유발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운동으로 통증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매일 아침씩 달리셨습니다. 처음엔 땀을 흘리며 개운하다고 느끼셨지만 2달 뒤 무릎이 붓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달리기를 중단하고 대신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바꾸자 통증은 점점 사라지고 몸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좋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몸이 더 아픈 경험. 그것이 바로 과도한 운동의 함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만큼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통증, 뻣뻣함, 피로감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안전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벽 짚고 운동, 수건 활용 운동 같은 저강도
루틴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조금씩 오래가 많이 짧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한 운동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관절을 해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며 몸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하면 큰 병으로 번지지만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무겁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나이 탓이겠지. 허리가 당기지만 하루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넘긴 작은 증상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자동차에 빨간불이 켜지면 무언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듯 우리 몸의 통증과 뻣뻣함은 지금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여 경고음을 꺼버리는 것에 그치고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 근육과 관절이 긴장되어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자주 나는 경우, 관절액이 부족하거나 연골이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자주 쥐가 나는 현상, 혈액순환이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관절 근육 관련 질환의 70%는 사소한 증상을 무시한 결과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 신호를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은 큰 치료 없이도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작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 과정일 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태도가 만성 질환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작은 신호를 초기에 관리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엔 아침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린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을 무시하고 1년을 보내신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간단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셨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다는 건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대화하는 지혜입니다. 아침에 허리가 무겁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따뜻한 수건 요법을 해주는 것. 이런 작은 대화들이 모여서 큰 병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주면 몸은 곧장 반응합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만 습관을 바꿔도
몸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작은 신호는 작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큰 질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루틴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70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다고 무시했던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루틴, 따뜻한 찜질, 벽 짚고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15분씩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단 6주 만에 참가자의 80% 이상이 통증이 현저히 줄고 생활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더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 8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수건 스트레칭과 호흡 지압법을 실천하면서 한 달 만에 동네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자들의 논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기능적 회복과 통증 완화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매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루틴이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5분의 스트레칭이 5년 후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걷게 해줍니다. 따뜻한 수건 10분이 무릎 통증을 약 대신 관리하게 해줍니다. 호흡과 지압 아수분이 밤의 통증을 잠재우고 꿀잠을 선물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바꿀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웃음을 되찾았을까요?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 부엌벽, 수건 서랍, 물병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물리치료 대체 루틴의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댓글에 자신의 경험을 남기고 서로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언제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5분, 단 10분의 루틴으로 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함께하는 실천과 encouragement, 격려를 드리며 여러분이 이 여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대체 루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따뜻한 수건 요법, 벽 짚고 하는 스트레칭, 호흡과 지압, 물병 수건 의자 활용 운동,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 잘못된 파스 사용, 진통제 의존, 장시간 의자 생활, 과도한 강한 운동까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나란히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행동이 내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음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나의 허리와 무릎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는 확신입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리고 따뜻한 수건, 벽 스트레칭, 호흡 지압, 소도구 운동으로 혈류와 근육을 살리세요. 회복시키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몸으로 회복하세요. 지켜주는 오늘부터 실천하는 루틴이 10년 후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혼자라서 꾸준히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긴 한마디 격려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회복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돌보고 있다. 나는 지금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에 의존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손과 내 습관으로 몸을 다스리는 삶.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